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수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고통과 좌절을 안겨준 2022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실망과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가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과거를 계속 찾는 사람은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반면 항상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다가올 다음 큰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크립토 시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6가지 예측을 말씀드릴 텐데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짐작해 보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2023년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퍼드가 계속해서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FTX 상황의 연속일 것이며 그와 관련된 모든 파산으로 인한 여파가 있을 것입니다. 각국의 정부는 이런 상황을 암호화폐가 얼마나 위험한지 선언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할 거예요. 그들은 암호화폐가 사기라고 믿고 이 산업을 방해할 가혹한 규제를 시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이런 퍼드들은 일반 대중들에게 흡수될 것이며 그들은 여러분이 암호화폐에 빠져 있다고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이들에 대해서 해커, 범죄자 또는 도박꾼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은 여러분들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확실히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은 암호화폐 역사상 모든 약세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주변 사람들은 코인 투자자들을 비웃고 농담하며 멸시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치솟기 시작하면 그들은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달려와서 어떤 코인을 사야 하는지 물어보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당장은 가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암호화폐 가격은 2023년에 반등할 것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당장 내년에 사상 최고가에 도달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현재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예측에는 3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2023년 중에 비트코인의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바닥은 이미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매크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비트코인은 더 낮은 가격에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반 소매 구매자는 이미 시장을 떠났고요. 이제 핵심적인 비트코인 애호가들과 장기로 투자하는 고래들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크립토 기업들의 파산 행렬이 끝났거나 끝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 불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애초에 25,000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립토 기업들의 지급 불능으로 인해 크립토 시장의 신뢰는 훼손되었고요. 그로 인해 비트코인은 15,000달러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2022년 한 해는 분명 가격 면에서 어려운 시기였지만 시장의 평화와 고요가 찾아올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늘 회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몇몇 기업들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부실 경영으로 인해 촉발된 지급불능과 연쇄 청산이 끝나고 나면 비트코인 가격도 회복되기 시작되겠죠. 세 번째 이유는 2023년 중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매우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2024년 4월 15일 정도로 계산이 되며 날짜로는 약 480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거 사이클은 1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며 그때를 전후로 시장은 다시 가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비트코인 개수를 모아가는 한편 상승장이 왔을 때 최대한 시드를 복사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둬야겠죠.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 반감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은 항상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에는 탈중앙화 프로젝트를 향한 더 강력한 추진이 있을 겁니다. 2022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크립토 시장에서 그 누구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중요한 것은 신뢰가 아니라 검증입니다. 2022년에 잘못된 모든 것들은 결국 탐욕, 부정직, 나쁜 결정, 그리고 사기 때문이었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보다 분산된 암호화폐들은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출회사들과 중앙화 거래소가 파산하는 기간 동안에도 디파이 시스템 그 자체는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어요. 그렇기에 디파이 스마트 계약 및 탈중앙화의 필요성은 점점 더 부각될 것이며 2023년에는 이 분야에 더 많은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예측은 이더리움에 관한 것입니다. 머지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배포한 이더리움은 새로운 도약을 향해 다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머지가 이더리움을 가로막고 있는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사실상 머지는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경로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는 새로운 것들을 구현해 나가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테이킹 이더리움 인출이 구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을 시작으로 이더리움의 발전은 확장성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기다림은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길었지만 이더리움은 마침내 미래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발전의 성과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더리움의 가치는 새로운 도약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더리움은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지난 강세장에서 업계의 사랑을 받았던 많은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의 인기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솔라나, 루나, 아발란체, 니어 프로토콜 및 팬텀과 같이 매우 인기가 있었던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이 VC 및 헤지펀드에 의해 매우 많이 홍보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이 무너지고 이런 회사들 중 다수가 파산 상태에 빠짐에 따라 기존의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은 주된 동력을 상실한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의 발전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많은 대체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이 인기를 끌었던 것은 이더리움이 너무 느리게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더리움이 머지 이후에 샤딩 업그레이드를 향해 착실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른 많은 체인들의 상대적 경쟁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또 다른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2023년에는 말씀드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을 적절히 참고하시고 트레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에 대한 마지막 예측은 비트코인 그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내세우는 가치는 가장 견고한 형태의 돈입니다. 즉, 신용에 의존하지 않으며 제대로 보관만 하면 그 누구도 압류할 수 없으며 인플레이션 해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지난 한 해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성과가 미국 증시 및 달러 가치의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인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실제로 빛을 발할 영역은 신뢰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부가 자체 CBDC를 만들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의 이런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겠죠. 이미 중국은 많은 사람들의 저축을 막고 강제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CBDC의 만기 소멸일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CBDC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금융의 완벽한 통제이기에 다른 국가들의 CBDC도 중국의 예처럼 사용자의 자유를 최대한 제한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작은 규제로 시작하겠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통제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정부는 통제권을 갖는 것을 좋아하며 일단 통제권을 얻으면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CBDC의 만기 소멸일을 만들었다는 거 되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화폐의 유통기간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화폐죠? 비트코인은 그러한 통제에 대한 저항이자 그 자체로 금융의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렇기에 CBDC 이슈가 커질수록 비트코인의 상대적 가치는 점점 더 빛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은 회복의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크립토 업계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죠. 상처도 많이 입었고요. 그중 일부는 전체 시장을 상당히 후퇴시켰습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더 나은 순간은 결국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테슬라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테슬라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올해 아주 큰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방법은 공매도였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들여 주식을 갚는 투자 기법이죠.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내고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력들은 19조 원을 벌었답니다. 내년엔 분명 올해보다 나은 시장이 나올 거라 기대합니다. 다만 그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순 없겠죠. 누군가는 때를 기다리며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간 테슬라 공매도 세력처럼 선물 트레이딩을 배워서 하락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기를 것입니다. 이번 베어마켓 경험으로 저는 1년 전부터 선물 트레이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현물과 다르게 떨어지는 방향에 베팅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 문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선물 고수 트레이더 분들이 저희 톡방에 있습니다. 카톡방 입장하셔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